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요즘에는 그 한의학에서 진단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의학도 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진단만 정확히 되면 이미 병의 절반은 고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이 어렵기는 한의학이나 양의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주 권세가 드높은 고관 대작의 집에서 왕진을 와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의 일이죠. 이때는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시기였죠. 이때 아차 잘못하면요, 의사들이 권력가들 앞에서 무참하게 당하는 것이 적지 않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저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명의 화타도 이렇게 조조한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명나라 때 명의도 아주 신중한 마음으로 이 고관대작의 집에 왕진을 갔습니다.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그 고관대작의 집에는 인근 사방에 모든 의사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들어가서 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약에서요, 진단을 오진을 하기로 유명한 가열진한이라는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였습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은 가짜이고 진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병의 원인은 차가운 기운이 그 병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 내부에 아주 강한 한사가 똘똘 뭉쳐서 있게 되면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가득 차서 우리 몸 안을 가득 채우면요, 우리 몸 내부에 있던 더운 기운이 이 차가운 기운에 밀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름에 비가 막 쏟아진 소낙비가 쏟아져 갖고요, 바깥에는 시원한데 안으로 들어오면 집안이 이렇게 더운 겁니다. 바깥에 비의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열기들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속에는 아주 가득 강한 차가운 기운이 뭉쳐 있는데요, 바깥에서 즉 체표에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요, 열이 푹푹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의사들이 오진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오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 환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열이 나는 환자들이 우선 옷이나 이불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더운 곳에 가려고 하는지, 또는 이렇게 열이 나는 환자가 찬물을 잘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저희는 요즘엔 구체적으로 혀를 보죠. 혀의 색깔이 열이 나면서도 아주 담백하게 홍색을 띠지 않고다든지요.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상황에서는요, 실제 임상에 들어가서요, 어떤 환자가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은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환자가 차가운 것이 원인인지 더운 것이 원인인지를요, 정말 정확히 판단 내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을 펄펄 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더 더운 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진짜 더운 사람이라면 더운 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가열 진한의 환자들일 경우는요, 실제로는 몸이 아주 차가운 기운을 안에 아주 강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요, 내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급히 강하게 더운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기제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환자에게 이렇게 강하게 더운 약을 쓴다, 그런 결단을 내린다, 이 의사로서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과 강의는 쉽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이 환자가 겉으로는 열이 펄펄 나지만 실제 속에서는 아주 강한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문쇠가 다가와서 물어보기에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자기를 제외한 모여있는 모든 의사들이 이 사람을 열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명의가 그 자리를 슬금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의 기록에 의하면 며칠이 지나서 그 환자는 과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것이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직함 황전행경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병의 진단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그 사람의 환자의 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전해경에 보면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진단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환자를 보아 나름의 확신이 있으면 고독하게 홀로 책임을 지고 그 확신이 있은 대로 치료를 해서 밀고 나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죠. 저와 같이 수준이 낮은 의사들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한 만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늘 항상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늘 고금을 통해서 이론과 임상의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그 판단을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의 이치를 전부 파악하고 있다면야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저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란 죽을 때까지도 이 한의학의 진수와 정수와 요체를 깨닫고 간다는 것이 유난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일 뿐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고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무리 어려운 병을 알아도요, 어떻게 좋은 의사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서 자꾸 좋아져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쉬운 병인데요, 어떻게 잘못 치료가 시작해서 꼬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과 치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단에는요, 참으로 단순히 이런 의학적 팩트만이 또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의학적 파트 이외의 사실도 진단에 영향을 끼쳐서 오진을 하거나 또는 진단이 더 잘 되게 하거나 이런 영향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지금 이렇게 로직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이 현실 세계, 지금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의 삶에 오로지 과 사랑이 넘쳐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